네, 안녕하세요. 슬통의 이삭입니다. 오늘은 R 막다운에 수식을 한번 넣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R 막다운을 선택을 해서 PDF로 선택을 하고 5강 RMD 파일에 수식 넣어 해가지고 OK를 눌러서 R 막다운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네, 5 하고 RMD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RMD로 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텍스트 그 타이틀에다가 RMD 파일에 수식을 넣어보기라고 해서 한글을 넣어놨으므로 그 코텍스라는 레이텍 패키지를 불러와야지 이제 얘가 잘 헤더 루드 잘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use 그다음에 패키지 텍스 이렇게 해서 닛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닛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들어가지고 나머지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우고 나머지도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수식에 넘버를 번호를 붙이는 것까지 할 거라서 이 PDF 다큐멘트라는 이 옵션을 좀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엔터를 누르시고 북다운이라고 치신 다음에 콜론을 2개를 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콜론을 넣고 그 다음에 toc true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게 document 2이네요. PDF document 2라고 적고 이 콜론 2개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는 뭐냐면 이 콜론 2개 왼쪽에 있는 게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콜론 2개 오른쪽에 있는 PDF 언더바 다큐멘트 2라는 게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콜론 2개 왼쪽에 있는 거 이만큼이 패키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R을 좀 하시게 되면 배울 텐데 이제 ggplot2라는 패키지를 쓰잖아요. 그럼 방금도 여기 보면 이렇게 콜론 2개가 있는데 이 콜론 2개를 사용을 해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를 접근하고 싶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ggplot이라는 함수를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콜론 2개의 왼쪽은 패키지 이름, 오른쪽은 함수 이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고 이거는 이제 북다운이란 패키지 안에 pdf 언더바 다큐멘트 2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RMD를 PDF로 바꿔주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만큼이 설정 파일이니까. 그래서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자신의 시스템에 북다운이라는 패키지가 없으신 분들은 인스톨 패키지에 가셔서 북다운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인스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하시는 거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코텍스가 없다거나 아니면 PDF가 이제 변환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레이텍 설치하는 것을 올려놓았죠. 그래서 그거 꼭 보시고 꼭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다시 한번 눌러보자. 수식을 넣는 거를 알아볼 텐데 이만큼을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물론 이제 내용을 다 지워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죠? 하지만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컨텐츠라는 섹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0.1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여기에도 0.1이라고 해서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헤더 그러니까 각각 섹션을 우리가 만들어 갈 텐데 그 만든 섹션들을 자동으로 차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 넣은 거예요. 어떻게 넣었냐면 TOC, Table of Content를 true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먹혀 들어갔는데 왜 여기에 0.1이 붙었냐면 앞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 제목이 헤딩 2로 시작하기 때문에 0.1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헤딩 1으로 시작하고 RMD 파일의 수식 입력하는 방법이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헤딩 2에다가 RMD 파일의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음을 쓰는 거죠. 본문 내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본문과 독립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 청크랑 비슷하죠. 본문 내에 코드 청크 삽입하는 법, 그 다음에 본문과는 독립적으로 코드 청크를 삽입하는 법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수식도 두 가지 모드가 있다. 네,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로 시작이 됐죠. 헤딩 1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서브 여기 안에 지금 1이라는 섹션, 큰 섹션 안에 두 가지의 서브 섹션, 헤딩 2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 섹션과 1.2 섹션이 지금 이렇게 잘 생성이 돼 있고 이 섹션에 대응하는 페이지 넘버가 이렇게 잘 삽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보기가 싫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한글 문서이니만큼 16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에 삽입하는 방법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인라인 삽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라인 모드 그리고 요거는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보통 영어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라인으로 삽입할 때는 이 $사인 이 호를 사용하여 묶어준다. 그리고 호를 사용하여 묶어준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모드랑 인라인 모드는 $사인을 하나로 묶느냐 그리고 $사인 두 개로 묶어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둘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y는 fx다 라는 것을 문장 안에 넣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가 두 개로 $사인 두 개를 붙여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밑에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y = fx가 미리 보기가 이제 지원이 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렌더링을 시켜보면 차이점이 이제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인 하나로 묶어준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수식이
본문과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인 기호 2개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수식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랑 인라인 모드는 $사인 하나냐 2개냐의 차이에서 달라진다 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데, 이제 제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그 결과물에서 보여지는 것이 되게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모드 수식을 입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우리가 렌더링을 했을 때 이것과 똑같이 렌더링이 되는 것을 방금 확인했죠.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수식을 넣을 때는 항상 이렇게 달러를 이제 세 줄로,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독립적인 줄로 만들어서 정말로 디스플레이 수식처럼 보이게끔 그냥 코딩을 해 놓습니다. 막다운에다가. 두 번째는 수식을 여러 줄 입력하는 방법. 여러 줄의 수식을 입력할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다음을 씁니다. aligned라는 레이텍 환경을 이용한다. 즉 1번, 여러 줄의 그 수식을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디스플레이 모드겠죠. 왜냐면은 본문 안에 삽입을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은 한 줄이니까 여러 줄의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안 맞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 줄의 수식을 입력할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 모드라는 거를 저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인 2개로 기호로 디스플레이 모드를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블라인드 환경을 만들어준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모드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사인 2개를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fx y는 x제곱 더하기 sqrt 뭐 y의 3승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여기에다가 이거를 친 다음에 이 슬래시 2개를 친 다음에 gx는 x 3승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지금 현재 여기는 양쪽 두 줄로 이제 잘 바뀌어 보이죠. 왜냐면은 요게 지금 새로운 줄을 만들어라 라는 레이텍 명령어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렌더링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레이텍이라서 그렇고, 만약에 요 RMD 파일의 설정 부분이 아웃풋이 PDF가 아니라 HTML이라면은 요거는 두 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좀 맨 처음에 PDF로 작업을 할 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슬래시 이 두 개의 저 줄바꿈 명령어가 먹히게끔 만들려면은 다음과 같이 begi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ligne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end 해서 aligned. 결국에는 어떤 걸 한 거냐면, begin aligned, end aligned는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aligned라는 환경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레이텍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이제 한 덩어리로 봐달라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 줄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긴 거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줄 바꿈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준다. 그리고 세 번째, 기호를 사용하여 줄바꿈. 이렇게 해주고 렌더링을 해보면 네, 이게 잘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 아마 여기를 내리고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1, 2, 3 리스가 잘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수식을 여러 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럴 때는 얼라인드라는 레이텍 환경을 이용한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보드 만들어주고 얼라인드 이제 감싸준 다음에 막상 줄 바꿀 때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사용해서 줄을 바꿔준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좀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해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여러 줄 입력을 할 때 두 번째 여러 줄 입력 시 역시 정렬 기준 정하기.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얼라인드로 묶인 이거를 한번 그대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렬 기준을 이 엔드 표시를 사용을 해서 정해주면 그곳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두 줄의 수식이 있죠. 이 수식을 는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엔드 사인 그리고 엔드 사인을 붙여놓으면 이렇게 는이 딱 맞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해보면 요 위에서는 이제 아무렇게나 두 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는 는을 기준으로 두 줄의 수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줄을 입력 시에 정렬은 이 엔드 사인, 엔드 표시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사실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해보셔야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또 보니까는 이게 헷갈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지금 막 헷갈린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낙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 사실 뭐 언어 배우는 거잖아요. 언어 배우는 거는 매번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있게 되는 것이라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식을 여러 줄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줄을 입력했을 때 정렬 기준은 이렇게 엔드 표시를 사용해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대망의 수식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여러 줄 입력하는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한 수식에 수식 번호부여. 입력한 수식을 이제 번호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문서에 뭐 5개의 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본문을 쓰다가 나중에 가서 근데 내가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5개 쓴 거 중에 세 번째 수식에 따르면 이런 게 되게 또 쉽게 이해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레퍼링을 할 때가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식에다가 번호를 먼저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수식에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요 달러 사인 요거를 이제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 여기에다가 북다운이라는 거 아까 제가 패키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수식 입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북다운에서 지원하는 레이블링 방법
네, 요거예요. 요거를 붙여놓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한 수식에다가 바이놈이라는 이름을 이퀘이션 바이놈이라고 붙인 건데 요거를 이제 이퀘이션 바이놈이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붙이는 거죠. 뭐라고 붙이냐? my 뭐 my equation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바꿔줘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거는 begin equation 그리고 이것도 바꿔서 begin equation 비균이 아니구나 end 그 다음에 equation 라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한번 시켜보죠. 렌더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방금 입력한 수식 옆에 이렇게 번호가 딱 붙어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퀘이션을 딱 붙이면은 앞에서는 이렇게 수식이 지원이 됐는데 미리 보기가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요 밑에 이 미리 보기가 다시 지원이 되지만 요거를 또 이 상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류가 나요. 어떻게 오류가 나냐면 이렇게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begin equation이랑 그 다음에 이 달러 사인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RStudio 입장에서는 이 달러 사인을 지금 붙여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이렇게. 네. 그래서 수식에다가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begin equation을 시작하고 end equation을 닫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수식에 대한 번호는 이런 식으로 괄호를 한 다음에 슬래시 샵 그다음에 equation my 자기가 이제 붙이고 싶은 라벨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입력한 수식의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퀘이션 환경과 그죠? 이퀘이션 환경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aligned를 사용하여 입력을 한다. 수식을 입력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거를 이러한 태그를 사용하여 라벨링 해준다. 단 현재 프리뷰가 지원 불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제 달러 사인 두 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해결책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실 만약에 이거 지금 프리뷰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앞뒤에다가 달러 사인 그냥 두 개 이렇게 붙이면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잘 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크로로 이만큼을 이렇게 한 다음에 뭘 딱 누르면은 앞뒤로 달러 사인 두 개가 딱 붙여질 수 있게끔 만드는 함수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생각은 많죠. 하지만 그거 하려면은 이제 저희 먹고 살 거를 못 하기 때문에 아무튼 조만간 이거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퀘이션과 얼라인드
얼라인드 환경에서의 수식 번호 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냥 얼라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얼라인 환경에서 수식 번호 부여하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다르냐? begin equation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얼라인 환경에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해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앞에서 우리가 입력한 이 수식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번호가 한 개가 부여가 되었죠. 하지만 얼라인드 환경에서는 줄이 수식 번호가 하나씩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라인에 대해서 번호가 붙는 것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있냐?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네, 여기 이렇게 노태그라고 붙여놓으면은 이제 첫 번째 줄은 태그가 수식 번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붙이고 싶은 번호에만 이제 번호가 붙여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보자. 네, 이렇게 그리고 붙이고 싶은 여기다가 이렇게 my equation 2라고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타깝게도 여기 수식이 붙어있는 프리뷰 지원 불가 이것도 이제 프리뷰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안타깝게 또 현재 프리뷰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저도 뭐가 생겼냐? 만약에 g h라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y인데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세 줄이 생길 테고 세 줄에서 두 줄만 수식 번호가 생길 텐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3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먹히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수식이 각 부여가 됐죠. 어떻게 부여가 됐냐면 요 지금 두 개에 대해서 1이라는 수식 번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각각 my equation 1이랑 my equation 3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식 부여를 한 거를 이제 레퍼런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 레퍼런싱 레퍼를 한다는 게 뭐라고 하죠? 언급하기 맞나요? 본문에서 수식 언급하기 이렇게 하고 식
이제 어떻게 하냐? 어디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파 레퍼런스 괄호 알파 이렇게 하고 괄호 이만큼 하되 이거는 없는 거죠. 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을 면 이렇게 3번만 이렇게 딱 불러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래서 본문에서 수식을 언급할 때에는 나는 태그를 이용하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수식의 라벨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부여한 이름 있잖아요. 요거는 항상 이렇게 EQ 콤마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름은 꼭 EQ 요거를 로 시작해야만 한다. 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퀘이션 라벨은 무조건 프리픽스 EQ 콜론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 북다운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잘 작동을 한다. 네. 그리고 북다운에서 케어하는 올 라벨은 모두 이렇게 콜론 그다음에 대쉬 그리고 요것만 사용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알파벳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수식에다가 번호 부여를 없이 그냥 캐주얼하게 입력을 할 때는 그냥 달러 사인을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해주고 여러 줄이 들어가야 될 때는 얼라인 환경, 레이텍의 얼라인 환경을 사용해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해줄 때는 AND 사인, AND 기호를 사용해서 묶어주고 만약에 수식에 번호를 붙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프리뷰 지원이 불가하지만 이렇게 얼라인드 환경을 이케이션 환경으로 이제 묶어준다. 그러면은 그 얼라인 전체가 하나의 수식 번호가 부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 여러 줄에다가 번호를 부여하고 싶을 때는 여기 이퀘이션 대신에 얼라인이라는 환경을 사용을 해서 수식 번호를 입력을 하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지루하고 느리고 그랬던 영상이긴 한데 저도 이제 사실 만들면서 정리가 좀 됐고 저랑 한번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숙제를 할 때 수식을 입력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R 막다운 수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